안녕하세요. 신동현이라고 합니다. 북경에서 북경 덱스트리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앞에 호경식 상무님이 발표 주신 그 중국에서 요새 흔히 들려오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3년, 2년 내에 발전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그 비결이 어떤 거였느냐라는 식의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제 방식대로 살아온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아온 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5년 전에 여기 이 NHN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년 동안 직장인 생활을 했고요. 한국에서 절반 있었고 중국으로 파견 나와서 또 절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청와대학교 MBA를 다녔고요. 그리고 2011년에 현재 덱스트리를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간단히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It's about being yourself, being yourself, being yourself. 이게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이제 타겟했던 계층이 좀 저희 인더스트리 내 분들이어서 아마 이게 한 번에 다 이해해 주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체인 쪽과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어학학습 쪽을 이제 연결을 한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어학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 어학학습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 어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다른 프로젝트도 하나 더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블록체인이라는 글로벌리하게 그 지불과 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창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011년, 10년 그쯤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던 NHN을 그만두게 되고 독립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주로 창업 세션이니까 창업을 했던, 결심을 했던,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창업을 결심했던 때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그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돌아보면 좀 단순하고 좀 직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7년쯤 하다 보니까 앞으로 쭉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좀 뻔히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보이신 팀장님을 봐도 알 것 같고 센터장님 봐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제가 아직 발휘하지 않은 재능이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자신감 내지는 오만도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때 모바일 시장이 막 불어일으키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았고요. 마침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을 했습니다. 덱스트리는 창업할 때부터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 딱히 아이템을 뭐를 하겠다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 창업을 결심하게 됐던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삶의 방식을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밥 먹을 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들의 생활과 인생을 책임지어주는 삶을 골라야겠다라는 결정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막상 이제 창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멤버를 구하는 데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많은 중국 진출 내지는 창업한 분들보다는 훨씬 더
작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무슨 투자를 외부에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이템이 한국에서 뭐 성공한 거를 들고 가서 중국에서 적용해 보는 것도 아니었고, 네임 밸류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멤버를 구하기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더 플러스 알파로 마침 그때 이제 모바일 시장이 막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커지고 있었고 하는 와중에 이 너도 나도 모든 회사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개발자도 모자라는, 그래서 인력 자체가 부족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제 막 멤버를 찾으러 다니다가 너무나 쉽지 않아서 그때 결심을 한 게, 내가 직접 코딩을 공부를 해봐야겠다. 어차피 직원들을 제가 관리를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저는 NHN에 있을 때 개발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기획과 사업 기획 이런 쪽을 하고 있었고, 코딩을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뭘 만들기를 좋아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오랫동안 접어놓은 키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코딩 공부를 독학으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죠. 검색을 하면 좋은 자료는 어딘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은 프리랜서스럽게 시작을 했고, 그 iOS,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독학으로 대략 한 1, 2주 공부를 한 뒤에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된 중국에 계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쓱 넌지시 물어보시기를, 어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 없느냐, 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회사다. 우리 회사가 앱을 만든다. 그때 저는 이제 당연 직원도 없었고 저 혼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공부를 한 지 2주차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왔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성과를 돌아서 표현하기를,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에 가서 500원짜리 하나로 수주를 하나 따왔던 것에 비견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컨트랙트를 따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공부하는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죠. 그때 누구나 이제 창업을 하면 초반에 재밌는 그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밤 12시까지 1시까지 마구 이제 작업을 하다가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제 마주 못한 거를 다시 하는 그 기분이 마치 어제 다 못 놀았던 게임을 이어서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전혀 지치지 않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잘 성공적으로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덕분에 저는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어떻게 앱을 만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겠고요. 당연히 멤버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멤버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제 그 면접을 봐도 제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시장이 기왕 이렇다면은 내가 직접 학원을 차리면 더 좋겠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차렸습니다. 여기 북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도구에 여러 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촌 학원이라고 남는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컴퓨터 학원을 차렸고, 그 잘 되지도 않은 중국어로 그 친구들한테 이 아이폰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코딩 쇼를 해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때 강의하는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이때 대략 이제 6개월 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이 정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기숙학원식의 그 학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그리고 물량 면에서 도저히 경쟁이 안 돼서 저는 일단 6개월 정도로 이 프로젝트를 접었는데,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은 그때 졸업생 중에 제가 키운 친구들 중에 가장 괜찮은 몇 명을 초반 멤버로서 뽑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항상 이게 첫 번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직원 뽑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들을 기반으로 쉽게 뽑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컨트랙트를 따오는 것도 첫 번째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 아르마리로 연결이 돼서 기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는 제가 이제 대략 오만감이 생겼죠. 투자를 왜 받아야 돼? 돈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또 선배들도 말하기를 투자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족쇄가 될 거고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반반의 비율로 자체 프로젝트를 50% 그리고 외주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자금을 50%를 외주로 충당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만들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자, 요거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에 대한 니즈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제공하는 그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앱을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특히나 그때 이제 앱북이라고 인터랙티브 북에 대한 니즈를 저희한테 문의하는 업체가 몇 개 보여서
빠르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뭐 시장 조사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 만들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만들고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제공하기도 했고 이 솔루션 자체를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는 방식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느낀 거는 파트너들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단독으로 프로덕트의 힘만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건 쉽지 않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것 자체를 많이 하지 않을 뿐더러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돈을 많이 지불하긴 하는데 이미 다 얘기가 잘 돼 있는 관시가 있는 혹은 사장 아는 친구의 혹은 다른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업체들의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데를 뚫으려면은 제대로 된 현지 중국인 파트너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된 저희 프로젝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 이제 중국어 학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은 이 중국어를 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니즈에서 만들었던 이제 교육용 게임입니다. 이게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한자랑 성조인데 그 반복적인 과정이죠. 계속 써봐야 되고 이 반복적인 과정을 마치 게임에서 이제 몬스터 계속 쳐서 레벨업 하듯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미와 공부 효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흔히 말하는 이제 에듀테인먼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만들고 나서 이제 느낀 거는 일단은 이게 에듀테인먼트라는 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이제 돈을 내는 유저들의 심리 기제랑 그게 게임과 학습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제 잘 풀리지 않았던 저도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됐고요. 네, 그런 결과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확실히 중국에 믿을 만한 그리고 실력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합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꿈이 나의 어떤 이상적인 파트너가 누구일까를 항상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진행된 프로젝트를 또 연이어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은 핀테크를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이때 핀테크는 제가 청와대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친구랑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학자님도 주주로 들어왔고요. 사업을 그때는 굉장히 배부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금도 충분히 들어왔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왕징에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좀 굉장히 럭셔리하게 이제 쭉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때 안타깝게 그 제품이 런칭되는 그날 저희 시진핑 주석님께서 반부패 활동을 마침 저희 청와대학교 쪽에까지 손을 뻗치게 되셔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조상의 그런 결점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부학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그때 중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이게 관이 세구나. 그래서 이제 관과 뭔가 좀 연이 있는 사람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또 어떤 관 인맥이 출중한 사업가랑 또 이렇게 인연을 닿게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스타일은 그랬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회이소라고 하죠. 그 굉장히 멋진 정자와 넓은 연못을 가진 그런 공간을 소유하고 계세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엔 사업 모델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알현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보면 사업가도 있고 정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공간을 일단 들어가면 주눅이 들고 이 사람의 세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하루 동안 계속 미팅을 하시게 되는데 정확히 뭐 특별히 뭐 스페셜티를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야에 손을 대시고 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아련을 하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된 사업가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진행되게 된 프로젝트 하나가 관광지 VR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분이 이제 관 쪽에 인맥이 있다 보니까 그 각 여행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 그때 뜨고 있던 VR이라는 키워드를 엮어낼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근데 이분 역시 이제 외형을 잘 만드시는 분답게 오프닝 세레머니도 굉장히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여했던 모습을 잠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관공서 분들입니다. 여기 차에서 이제 제가 내리고 있고요. 옆에 파란 옷 입은 저 잠바 아저씨는 허름해 보이지만 전화번호가 88888888인 분이세요. 이 정도의 가격은 아마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행사를 참여하고 멋지게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제휴했던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정보화 솔루션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북경과 상해는 이 무렵 때쯤 되니까 그 IT 중소기업이 뭔가 파고 들어갈 만한 틈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두, 알리바바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분이 다 먹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때 3선 4선 도시는 굉장히 다른 세계죠. 기회가 더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쪽이 눈에 들어왔고 마침 이제 중국에서 메일 라오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일 라오반이 졸부 석탄으로 졸부된 분들인데 앞마당을 막 파다 보니까 석탄이 나오신 그런 사장님들. 그 돈을 가지고 은행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이제 도시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던 그런 부호들과 어떻게 일을 하게 돼서 산서성의 3, 4선 도시에 가서 또 일을 해본 경험도 있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왜 중국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가 내지는 왜 창업을 하게 됐는가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제 스스로 했던 질문일 것 같은데 그 결혼을 하게 돼도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와 결혼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창업을 하게 되는 어떤 낭만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데 지금 7년씩이나 계속 진행되게 왔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제가 좀 학교를 잘 나왔어요. 공부를 옛날에 되게 잘했고요. 그래서 항상 0.1% 이내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와 있어서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가끔 동창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아, 너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만약에 네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생각을 더 유난히 하게 된 밤이 이날 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3, 4선 도시에 그 석탄 사장이 초대한 그날 이분이 소유한 석탄 공장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그때 느낌이 세상의 끝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밤이 참 특별한 것 같다. 그때 떠오른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동기였어요. 그 동기는 고등학교 때 이미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공부를 수능을 어느 정도 맞고 그다음에 어디 의대를 가서 나중에 은행을 개업을 해서 쭉 가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놀랍게도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얼마 전에 만났던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게 계획대로 왔긴 했는데 매일매일 사는 게 붕어빵처럼 똑같다고 하죠.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집을 나오고 똑같은 도시락을 가져서 동일한 시간에 밥을 먹고 오전에 낮잠을 잔 다음에 계속 수술을 집행을 한다라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삶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본 이 공장에서 하룻밤이 굉장히 특별했던 만큼 실은 중국에서 매일매일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옛날에 2005년으로 돌아가서 회고를 해보자면 제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운 좋게 한 4개월 정도 그 재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2개월 정도는 어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서 여행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 점으로 찍은 게 그때 다녔던 곳들이고 가장 오지라고 할 만한 힘든 코스 먼저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와중에 저는 뭐 열 몇 시간짜리 기차도 타보고 입석 버스도 뭐 수십 시간을 타보기도 하고 특히 티벳 올라갈 때는 32시간짜리 버스를 타기도 하고 굉장히 사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여행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지난 중국 생활을 했던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을 이제 어떤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최단 기간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시 돌아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버텼던 이 과정들이 마치 여행을 갈 때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하면서도 아 내가 이 여행에서 뭔가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던 것처럼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당연히 사업과 여행은 본질은 다를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나 있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코딩을 독학으로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어느 회사와 이제 합작해서 법인을 차린다면은 뭐 회사법도 중국어로 된 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나왔다 하면은 그것도 공부를 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은 블록체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은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스터디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나름 이제 프로젝트를
앞서가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여행 다닐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은 되도록 현지 사람들과 내 커뮤니케이션을 절대 뒤지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중국 사람들한테 파고드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할애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아직까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